아리사원, 이번에 나한테 실적 몰아줘야 해. 나 진급해야 되는 거 알잖아?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빠르던가. 그따위로 해서 내 팀에 있겠다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뭔 말이 많아? 네가 팀장 할래? 휴, 진짜 나르시시스트 상사들 너무 싫어. 일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대한민국에서 회사를 다녀보면 필연적으로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지랄맞은 나르시시스트 직장 상사 한두 명은 꼭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그저 자신의 실적을 위해서 나를 착취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악랄하게 괴롭히고는 정작 열심히 일을 해놓으면 실적은 자기가 다 빼앗아가는 악질 중에서도 악질이에요. 안 그래도 회사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 놓여진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나르시시스트 특징을 참고해보세요. 혹시 멘탈이 약해서 회사 생활이 고민이라면 고정 댓글에 멘탈 강화 무료 PDF를 참고해보세요. 나르시시스트 직장 상사 특징 첫 번째, 권력의 진심. 나르들은 겉으로는 센 척을 하지만 내면은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때문에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거짓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든 힘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요. 힘과 권력에 집착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든 착취하거나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실적을 빼앗으며 자신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열한 공작을 일삼아요. 그 때문에 내 직장 상사가 나르시시스트라면 사소한 업무 때문에 야근을 할 수 있고 내 업적을 빼앗기는 건 다반사며 가만히 있는 내 이미지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나빠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카리스마.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강해지고 싶어하고 그래서 강한 존재를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강한 존재로 여겨지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리더를 따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상사도 겉으로만 보면 강한 존재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보통 대인관계가 능숙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자신의 능력을 잘 과시하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있는 능력 있는 리더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괜히 정작 그들을 따르게 되면 나를 이용하거나 권력을 위한 희생양이 될 수 있으니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부적절한 분노. 직장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든 자신이 높은 위치에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생기면 큰 분노를 느껴요. 그래서 큰일이 아닌데도 사소한 것을 문제 삼아서 업무를 핑계 삼아 폭언을 일삼거나 직원들 탓을 돌리면서 인격을 모독할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직원들도 무서워하면서 나르 상사의 말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나르 상사 입장에서는 화를 내는 행동이 직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나르시시스트 직장 상사 대처법. 첫 번째, 적당히 맞춰주면서 도움받기. 나르 상사는 자신의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 권력에 집착한다고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르 본인의 업무적인 능력과 기술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남들보다 독보적으로 뛰어날 수 있어요. 만약 나 역시 그 사람의 업무 능력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르가 좋아하는 관심과 칭찬, 인정을 해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원하는 능력과 기술을 배워보세요. 그런데 나르들은 부하 직원이 자신보다 성과가 더 좋거나 능력이 뛰어나다고 느낄 경우 가차없이 밟아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튀는 것은 아닌지 항상 점검하는 것이 좋으며 열등감을 자극시키는 지적, 간섭, 건의 등의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나르 상사로부터 능력과 기술을 충분히 배웠다는 판단이 들면 그 이후부터는 거리를 두기 위해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이직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증거 수집하기. 나르 상사와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거나 피하는 상황이라도 항상 언제 어디서 나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일은 어떻게든 증거를 수집해 놓는 것이 좋아요. 업무와 관련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신저, 일기, 불가피할 경우 녹음까지 등등 나르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자료를 모아두세요. 만약에 내가 나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서를 옮기거나 회사를 나가게 되더라도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섣불리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내 탓하지 않기. 나르 상사들은 보통 능력적으로 뛰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들로부터 폭언에 가까운 지적을 받는다고 해도 내 스스로가 나를 모자란 사람은 아닌지 의심하면서 나르 상사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든 직장 상사든 대통령 할아버지든 간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을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아무리 회사에서 내가 업무 관련 실수를 했다고 해도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만약 나를 상사가 내게 인격 모독을 하거나 폭언을 하면 일단은 증거 수집을 하고 그 부당한 행동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또한 나르시시스트 상사가 업무적으로 뛰어나 보여도 회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유능한 사람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회사를 망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괜히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네 번째, 조용히 탈출 준비. 나르 상사와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상황이라면 부서를 옮기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계획을 알게 된다면 괜히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느끼면서 나를 방해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부서를 옮기거나 탈출할 계획을 세웠더라도 반드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조용히 진행하세요. 불가피하게 나르 상사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면 다른 핑계거리를 준비해서 귀찮은 상황을 피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싸우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증거를 꼼꼼하게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퇴사를 하신다고 해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르는 그냥 아예 상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들은 비열하기 때문에 싸우면 나만 손해이니까요. 나르시스트 직장상사 대처법 팀장님 역시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보고서가 완벽하실 수 있죠? 너도 느꼈니?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보고해야 할 사람에 따라 보고서 형식이 다 달라진다고. 와, 이게 말로만 듣던 노하우죠? 저도 팀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오늘 술이나 한 잔 사. 그럼 내가 보고서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줄 테니까. 완전 좋아요. 지금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퇴근할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게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에 정리해서 올려놔. 그리고 야근 수당 신청하기만 해봐. 네가 능력 없는 걸 회사한테 미루는 건 부당하잖아. 알겠습니다. 휴, 야근 시키면서 수당 신청하지 말래냐? 너무한 거 아냐? 나를 팀장 저러는 거 한두 번이니? 걱정 마. 내가 녹음은 해놨어. 뭐야? 증거 수집하는 거야? 당연하지. 이메일, 문자, 일기, 녹음 등등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증거는 수집해놔야 해. 어떻게 이런 거 하나 못해서 말 나오게 만들어? 맨날 야근만 하면 뭐하니?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부서별 공모전 받고 있으니까 너 그걸로라도 실적 내라, 알았니? 공모전이요? 업무 말고 그것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실수했으면 다른 걸로 점수를 내야 될 거 아냐? 머리가 돌이야? 휴, 나 너무 멍청한 것 같아. 아리야, 사람이 일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런 거지. 지금 부당한 건 나를 팀장이라고. 그래도 나르 팀장은 일은 잘하잖아. 그렇다고 인격모독하고 부당하게 일 시키는 게 합리화되는 건 아냐. 나도 모르게 내 탓을 하고 있네. 아리야, 멘탈 챙기자. 야, 이 돌대가리야. 공모전도 떨어졌다는 게 말이 돼? 에휴, 어쩌다가 이런 능력 없는 직원을 받았는지. 열받아. 샤우팅 해버리고 확 퇴사해버려? 아리야, 나를 팀장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너만 손해야. 나 도저히 저 사람이랑 일 못하겠어.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부서를 옮겨보는 건 어때? 이직할 회사가 준비되면 나가는 것도 방법이야. 싸워봤자 너만 손해야. 얼마나 비열한 사람들인데. 내가 갈 곳이 정해지면 조용히 움직일게. 내가 다른 부서나 회사를 옮긴다고 해도 저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나 앞으로 어떡하지? 기본적으로 멘탈을 단련해야 해. 그럼 저런 악질 상사에게도 상대할 힘이 생긴다고. 참고로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가면 무료 멘탈 훈련 PDF를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해. 대한민국 회사원 화이팅! 마블리의 생각.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여러 회사에서 나르시시스트가 일을 잘한다고 판단하면서 높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그들은 조직을 파멸시키는 못된 존재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여전히 비합리적이고 착취시키는 나르시시스트 관리자를 우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월급쟁이로 살아가다 보면 높은 확률로 나의 직장 상사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대다수의 분들이 지금 직장 내에서 그들에게 고통을 받고 계실 거라고 감히 추측이 됩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그들과 싸워 이기거나 조직 내에서 그들보다 인정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불행하게도 인생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힘들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멘탈을 훈련시켜서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정신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육을 끊임없이 단련하듯이 멘탈 역시도 훈련하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고정 댓글에 무료 멘탈 훈련 PDF를 다운받을 수 있는 URL을 남겨놨으니 꼭 읽어보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리 멘탈을 다이아 멘탈로 만드는 마인드 블링이었습니다.